네, 3주차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문제는 input 함수로 값만 입력받아서 아까 양수, 음수, 영처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볼까요? 템프라는 변수, 온도라는 변수에다가 인풋 값으로 이제 숫자를 받아야 되죠. 기억하시죠? int로 묶어서 인풋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 온도를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온도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 템프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에 따라서 템프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프린트 영상입니다. 네, 0보다 크면 영상이죠. 그 다음에 엘리프 템프가 0이랑 같다. 0도다. 그러면 프린트 0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else로 묶어줘서 프린트 영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뭐 양수, 영, 음수랑 같죠. 하지만 이 input 값으로 값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서 확인 보면 온도를 입력하세요. 15도다. 그러면 영상입니다. 가 되고 그다음에 0이다. 그러면 0도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도다. 그러면 영하입니다.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코드 짧습니다. 아주 짧죠. 짧은데 이 세 가지 if, elif, else 이 세 가지를 잘 쓰셔야 그리고 이 조건에 들어갈 것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input 값으로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이게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 두 가지 경우를 나눈 거네요. 한번 넘버를 받아보겠습니다. 넘버라는 변수에 int input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if 네, 여기서 문제죠. 조건을 줘야 되는데 이 num이라는 정수를 어떻게 해야 짝수, 홀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보통은 이제 짝수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죠.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 기호를 우리가 이용을 했었죠. num이라는 것을 2로 나눴을 때 띄어쓰기를 할까요? 이렇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네, 이게 조건이 됩니다. 이게 짝수인 조건인 거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게 여기를 1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홀수인 경우를 먼저 if로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짝수입니다. 아닌 경우에 else 프린트 홀수입니다. 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3 아이고 밑에 입력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3 입력하면 홀수입니다. 4 입력하면 짝수입니다. 라고 이제 잘 나오게 됩니다. if는 중요한 이 조건을 어떻게 잘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했다, 잘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양한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 다 뭐 쉽게 하셨죠? 쉽게 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문에 이어서 반복 구조를
나타내는 마지막 구조죠. 선택 구조 방금 if문 했고요. 반복 구조인 for문을 하겠습니다. 반복문에는 for문과 while문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for문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반복 구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순차로 가다가 1, 2, 3이라는 명령을 조건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고 싶을 때 쓰는 구조가 이 반복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복 구조를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게 무한히 반복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조건이 중요해요. 어떤 조건에서 그만두게 할 것인지, 이 반복을 빠져나오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1부터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5를 더하고 쭉쭉쭉쭉 더하는데 무한히 더할 수는 없잖아요. 무한히 더하게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면 컴퓨터는 아마 뻗어버릴 거예요. 메모리에 숫자로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합하게 할 것인지 이 반복이 끝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조건으로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반복문 쓰는 방법은 역시나 for로 시작합니다. for 뭐뭐 하는 동안 이 명령을 반복해라. 아까 중요하게 제가 알려드린 이 콜론이라는 것과 이 띄어쓰기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변수라는 게 오고요. 보통 이 변수는 i, j, 뭐 k 이런 문자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냥 반복시키는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수 하나와 in 문자열. 그러면 아까 in이라는 거 아셨죠? 이 문자열이라는 문자열로 뭘 주겠죠? 이 문자열 안에서 이 변수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A라는 거에 hello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표 문자열. 그래서 for i라는 변수가 in A라는 문자열을 반복합니다. A라는 문자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print i 반복하는 i를 출력을 해보면요. 여기서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a가 첫 번째 i 이게 print i가 되면 요때 처음에 첫 번째 실행되는 i 값 첫 번째 i 값은 a의 첫 번째 얘를 가리킵니다. 얘가 i가 여기 오게 됩니다. h 그러니까 첫 번째 프린트는 h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반복. 그 다음에 i가 h가 다음 2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프린트 i가 실행이 되는 거는 두 번째 프린트 i 때는 2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L, 네 번째는 L, 다섯 번째는 마지막 O. 이렇게 한번 순회를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순회를 하게 되면 이 i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반복이 되면서 이 프린트문을 다섯 번 반복하고 이제 A가 끝났죠? 그러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in이라는 명령으로 A라는 문자열 안에서 i를 반복시킵니다. 이 i라는 문자는 뭐 j가 와도 되고요. 다른 변수 이름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쓰는 게 i, j, k 뭐 이런 순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문자열 반복, 문자열을 안에서 반복을 하는 반복문입니다. 네, 반복문. 네, A라는
변수에 좀 hello, 뭐 by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i를 쓸게요. I in A 그리고 콜롬 땡땡 A 안에서 i를 반복시킨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프린트 i 그냥 i를 출력을 이렇게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h e l l o, bye 그러니까 한 글자씩 가면서 i가 한 글자씩 이동하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한 글자씩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는 문자열이었지만 문자열 대신에 이렇게 리스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1, 2, 3, 4, 5 다섯 개가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헬로우랑 마찬가지로 하나씩 이 i가 돌아가면서 5번 반복을 하게 되겠죠. 1, 2, 3, 4 그래서 i를 출력하게 되면 1, 2, 3, 4, 5가 출력이 됩니다. 이 콤마는 출력이 안 되는 거겠죠? 콤마는 출력이 안 됩니다. 네, 이것도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도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A를 1, 2, 3, 4, 5, 6, 7, 8, 9 네, 이렇게 반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i가 1부터 9까지 출력이 되겠죠. 네, 1부터 9까지 돌아가면서 9번 반복을 합니다. 네, 이 점. 아이고. 네, 이렇게 문자열도 안을 돌아다니면서 반복을 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도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포문에서 포문은 이제 어떠한 몇 번 횟수를 반복을 시킨다라는 개념이 좀 큰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for 변수 in range 어떠한 숫자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서 그 범위에서 반복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in 밖에 없었는데 in range라는 범위가 생깁니다. 범위. 그래서 괄호 뒤에는 숫자가 3개까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써도 되고요. 2개 써도 되고 3개를 써도 됩니다.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 i in range 숫자 하나가 오는 경우는 이 횟수만큼 반복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i가 1부터 5까지 가면 상당히 뭐 우리가 인간이 세는 숫자랑 비슷하죠. 그런데 하지만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i를 출력을 해보면 0부터 0, 1, 2, 3, 4 이런 식으로 반복이 5번 반복은 똑같지만 순서 i가 출력되는 거는 0부터 출력이 됩니다. 0부터 4까지 반복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빠르게 한번 타이핑 해볼게요. 빠르게 for i in range 이것도 10 하면 어떻게 될까요? print i 10 하면 당연히 0부터 9까지가 출력이 되겠죠. 실행해보면 0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0, 1, 2, 3, 4, 5, 6, 7, 8, 9까지 횟수는 10번입니다. 숫자 하나만 쓰면 0부터 시작해서 그 횟수만큼 반복이 된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개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숫자 2개를 입력하게 되면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앞에 숫자가 시작, i의 시작, i가 여기서 시작한다. i는 2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끝 6이죠. 6까지 해라 라고 했는데
출력을 해보면 2, 3, 4, 5, 5에서 끝납니다. 이거는 어 슬라이싱 인덱싱과 슬라이싱에서 한 거랑 비슷하죠. 뭐 A가 리스트 1, 2, 3, 4, 5 였다. 그러면 A에 2 땡땡 4다. 이렇게 하면 얘는 포함이 되었지만 뒤에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죠. 기억나시죠? 이런 경우에 얘는 두 번째 0, 1, 2 3과 4가 해당하죠. 네 번째 인덱스인 5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문에서도 시작은 해당하지만 끝은 하나 작은 5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5까지만 반복을 합니다. 요거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얘도 폼은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지만 나중에 어, 실제 문제를 푼다거나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든다거나 하시면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레인지에다가 한번 숫자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6까지 예제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2, 3, 4, 5 5까지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죠. 6은 빠집니다. 2에서부터 2 이상 6 미만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숫자 하나인 경우 그리고 숫자 두 개인 경우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숫자가 세 개 있는 경우 숫자가 세 개 있는 경우에는 자 1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숫자가 i가 1부터 시작하겠구나. 1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0까지만 있다. 그러면 1부터 해서 9까지 가겠구나. 9번 반복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 10인 경우에. 그런데 마지막 숫자가 증감입니다. 플러스 3. 원래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플러스 1씩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번 반복이 됐는데 증감이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증감이 있으면 1부터 시작해서 3씩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4로 반복되고 그 다음에는 7이 i가 7로 가고 i가 1로 갔다가 그 다음에 4로 됐다가 그 다음에 i가 7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10인데 10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세 번만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감을 가지고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증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증감까지 해볼까요? 1부터 10까지 3개씩 하면 예제랑 똑같이 1, 4, 7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포문에 진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됐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10, 마이너스 3. 자, 이런 경우에 자, 1, 10, 마이너스 3. 이런 경우를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1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4. 계속해서 내려가서 i가 실행이 됩니다. 왜냐면 10까지 가야지만 끝이 나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빠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얘는 아까 말씀드린 끝이 없는 거죠. 빠져나가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마이너스 3일 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실행해 볼까요? 엄청 속도가 빨리. 이 컴퓨터 상에서 아예 실행을 시키지가 않네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거를 스탑을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을 했을 때 네, 실행이 멈춰버리네요.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종료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증감에 숫자가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수식이 올 수도 있어요. 복잡한 반복문을 써야 된다. 그러면 수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에 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변수가 올 수도 있어요. 변수가. 그런 이제 문제들을 풀시게 되면 아, 한번 나중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포문.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포 변수인 문자열. 문자열을 반복하면서 돌아가면서 반복한다. 그리고 리스트 내용을 인덱스를 돌아다니면서 반복을 한다. 그리고 range, in range라는 값으로 숫자를 3개까지 하나만 썼을 때는 0부터 그 횟수만큼 그리고 2개를 썼을 때는 시작값과 끝값 그리고 3개를 마지막 숫자는 증감 값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가장 쉽게 출력할 수 있는 구구단 출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단 구구단을 한번 출력해 볼 건데요. 이거 미리 코드를 프로그래밍 하실 때 항상 쓰거나 알고리즘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코드를 짜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그럼 이렇게 2, 9, 18까지 가는데요.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출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무엇이 똑같고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앞에 얘는 똑같아요. 2로 항상 고정. 그리고 얘는 1부터 9까지 변해요. 이걸 보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아까 i라는 값을 1부터 9까지 9번 반복시키면 되겠구나. 포문을 이용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2는 고정이요. 2는 고정인데, 뒤에 있는 곱해지는 수가 다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포문 조건 안에 1부터 9까지 넣어서 9번 반복하면 되겠구나. 이 뒤에 거는 뭐예요? 이 뒤에 거는 2와 i를 곱한 결과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중단하셨다가 한번 작성해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저와 같이 해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일단 1부터 9까지 i를 반복을 시킨다고 했어요.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for i in range 1부터 9까지 이렇게 반복을 시키면 되겠죠. 기억하죠? 1, 10을 해야지 1부터 9까지 반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정답이라고는 하지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6, 7, 8, 9. 네. 이렇게 해서 for i in a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 i가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는 거니까요.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거랑 이거랑 뭐 차이는 없어요. 9번 반복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바로 2는 고정이었으니까요. 2 곱하기, 이것도 문자열 포매팅을 쓰는 게 훨씬 좋겠죠. 2 곱하기 0, 1 이렇게 바뀌는 것에만 이제 포매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포맷. 그래서 앞에는 i 값이 오겠죠. 2는 2, 2는 4, 2, 3은 6. 그 다음에 뒤에는 2 곱하기 i. 아까 알고리즘 생각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죠. 여기는 i가 오면 되고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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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 다음에 여기는 2와 i를 곱한 결과가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행을 해보면 1은 2부터 298까지 2단이 반복문으로 출력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2단 출력하기 하셨으면 네,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2단 했으니까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단은 쉬웠는데 보면 2단 다음에 3, 1은 3, 3, 2, 6, 3, 3은 9 이런 식으로 쭉 3단도 가고 4단도 가고 5단, 6단, 7단, 8단, 9단. 아까 이 앞에 있는 것은 고정이 됐었는데 2단밖에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애도 늘어나요. 3 됐다가 4 더 됐다가 5가 됐다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수는 1, 2, 3, 4, 5, 6, 7, 8, 9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앞에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뒤에도 바뀝니다. 그러면 반복을 이중으로 해줘야 돼요. 이중. 어떤 식이냐면요. for i in range로 한번 해볼게요. range. 네, 앞에 있는 애를 2부터 해서 이렇게 이게 i가 되고요. 이 앞에 있는 게 i가 되고요. 요 뒤에 있는 거를 우리가 J로 받을 거예요. J로. 1, 2, 3, 4, 5, 6, 7, 8, 9를. 그 다음에 이 콜론을 하시고 여기 띄어쓰기 한 다음에 for J in range. 얘는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i가 2부터 시작하겠죠. i가 2일 때 얘가 j가 1부터 9까지 돌아가면서 9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i가 2일 때 j가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9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가 3이 되면 1, 2, 3, 4, 5, 6, 7, 8, 9 j가 또 9번 반복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포문이라고 해서 중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i와 j를 곱해서 i 곱하기 j를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9단까지 손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부터 9단까지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포문. 이중 포문은 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해보는 거고요. 예제로 for i in range 2부터 10까지 아무것도 뒤에 증감을 쓰지 않으면 무조건 일씩 증가됩니다. 그 다음 for j in range 1부터 10까지 네, 그 다음에 프린트 해주면 됩니다. 네, 포매팅 이용해서 0, 1은 2
이렇게 해서 포맷. 네, 첫 번째 와야 될 거는 I, 2단부터 시작하는 I, 그리고 J는 1부터 9까지 곱해지게 되고요. I 곱하기 J가 결과값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9단까지 손쉽게 세 줄로 9단까지 출력되는지 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네, 9단까지 잘 출력되죠. 9단,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 2단까지. 뭐 19단, 9단 외우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19단까지도 숫자만 바꾸면 바꿀 수 있겠죠. 여기 19로 뭐 20으로 바꾸면 19단까지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을 사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중첩해서 사용한다. 뭐 두 번 중첩 방금 했는데 세 번, 네 번 중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거의 없겠지만요. 반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횟수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반복을 사용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마지막 난이도 업 해보기라고 해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조건에 맞게 작성을 해보시면 복습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문이랑 반복문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A, B 빈 리스트가 주어지고요. 여기에 A에는 1부터 100까지의 정수를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네, 리스트와 관련된 함수를 잘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스트 B에는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에 3의 배수만 B의 리스트에 넣는 미션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같이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차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